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공부도 잘하기를 굉장히 바라거든요. 저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정말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가 되면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입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요거 하나만 확실하면은 정말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은 보장, 책임 잘 살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맘입니다. 제가 좀 얼굴이 안 좋죠. 최대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코로나로 일주일을 앓고 진짜 이렇게 아픈 건 세상 태어나 처음입니다. 네, 목이 아주 그냥 칼로 도려내는 느낌.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주사 맞고 닌겔 맞고 2번을 그렇게 하고 겨우 살아났죠. 그리고 지금 딱 이제 8일 됐거든요. 격리가 7일 하고 끝나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약간 피곤하고 몸에 이렇게 기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특유의 넘치는 에너지와 밝음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원싱 이 영상 있죠. 요걸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능 만점, 공부만 잘하면 돼. 이게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고, 초등학교 때 특히 다른 이것저것 격까지 있잖아요. 뭐 영재원을 준비한다든가, 무슨, 아이가 예를 들어 정말 뛰어나면 상관없는데, 사실상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힘들게 시켜서 막 경시대회 같은 거 준비하고, 이런 격까지들 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아싸리, 그냥, 목표를 수능 만점으로 두고 하면은 그런 격가지들을 하지 않고 그냥 책 육아하고 잠수내 영어하고 엄마표 수학 아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목표를 하나 수능 만점 이것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약간 오해가 되어서 아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수능 만점이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닙니다. 제 자녀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사실 엄마들은 보면은 성적이나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 아이가 건강하고 인성적으로 좋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공부도 잘하기를 굉장히 바라거든요. 그리고 또 대입을 아주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아이가 좀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당연히 아주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게 이제 엄마들의 욕심이지. 예전에 저희 부모 세대 그리고 사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제가 40대잖아요. 그럼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학벌이 좋고 하면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인생 사는데 큰 메릿이 있었죠. 베네핏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사실 학력 이런 것보다 정말 아이의 실력, 그리고 아이의 인성, 또 창의성, 또 그릿 같은 거 있잖아요. EQ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엄마들은 공부에 목을 메고 또 우리나라 엄마들 특히 여전히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해 안달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또 한면에서 제 교육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 교육 사실은 이게 또 이제 대입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서 아이 공부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정말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능 만점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그러니까 공부에 관해서 자녀 교육에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인성, 뭐 마인드, 인생을 대하는 태도, 뭐 또 건강, 그리고 뭐 신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생의 가치가 많죠. 그 중에서 공부 방면에 있어서 목표가 수능 만점 하나로 하자 이 얘기고 자녀 교육 전체에 단 하나의 딱 목표가 원래 오은영 박사님 말씀하셨던 자녀 교육의 목표는 독립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자, 근데
잘 독립시키기 위한 조금 더 세부 목표라고 해야 되나? 더 분명한 목표.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가 되면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입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러니까 대입 실패의 정의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을 경우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든 어찌 하든 간에 요거 하나만 확실하면은 정말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은 보장, 책임 잘 살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들자. 네. 정말 이걸 위해서 책 육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잠수는 영어를 하는 거고요. 정말 공부 잘하는 거, 뭐 성적, 뭐 스카이, 대입,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의 목적은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책 육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저 코로나 때문에 목이 아픈데도 책 일맘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엄마표 수학, 엄마표 영어, 잠수의 영어, 영어 노출. 영어를요 그냥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편해요. 학습 시키는 입장에서요. 제가 이제 영어 강사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편하다고요. 숙제 내주고 시험 보고 혼내고 편해요. 그게 훨씬 편해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지. 근데 영어를 노출시켜주는 건 훨씬 불편하고 훨씬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하고 있지. 그 이유는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들려고. 그리고 엄마표 수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스스로 혼자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들려고. 예. 국어, 영어, 수학 이거 세 개를 다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사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사교육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그러니까 중등 수학 선행을 혼자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국영수 그 사교육 도움을 안 받고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까지는 어찌하든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든 이 뇌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초등학교 때. 왜냐면 이때 시간이 많으니까. 만약에 성공적인 대입, 정말 스카이 보내는 거 이게 제일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면은 제 자녀 교육에, 그러면 제가 책 육아를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잠수내 영어 안 해도 되지. 전혀 안 해도 돼요. 근데 정말 이 고단한 길, 이 외로운 길, 이 힘든 길을 가는 이유는 물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방면도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그런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야지 진짜 자녀 리스크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좀 극단적인 예도 들어본다면은 뭐 이렇게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유수한 대학 있잖아요. 그런데 입학을 하고서 이렇게 자살하는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뭐랄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대입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저는 정말 그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교육을 이만큼 많이 시켜가지고 뭐랄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이제 혼자 이렇게 곧잘 하니까, 이렇게 주변에 지인 중에서 캐리스가 이제 혼자 곧잘 잘 하니까, 너무 아깝다. 선행을 좀만 땡겨주면은, 무슨 학원이나 무슨 과외나 이런 거 시켜주면은, 지금 해주면은 얘가 쭉쭉 나갈 텐데, 왜 그걸 안 해주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지인이 있고 했었는데, 그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아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랄까 그게 멋이 중요한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보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한 B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그렇게 엄마가 끌어주고 밀어줘서 A대학을 보내면 되지 왜 그걸 안 해주냐 이거지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입시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아이 실력이 예를 들어서 뭐 B나 C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인데 A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애가 예를 들어서 애 실력이 B 정도의 실력이야. 근데 자기가 전략을 잘 못했어. 또는 사교육의 도움을 좀 덜 받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로 갔다 하더라도 자기 실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든 A 나왔던 애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너무 이상주의적인가? 저는 그리고 봐봐요. 아이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다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B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야. 그러니까 꼭 이걸 대학으로 너무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냥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의 수준인데 이거를 억지로 어거지로 A로 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아이를 뭐 밀어붙인다든지 닥달을 한다든지 뭐 협박을 한다든지 물론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A로 가거나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걔는 원래 A 갈 수 있는 그냥 실력인 거야. 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제 말은 얘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B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들 타고난 부분이 없진 않아요. 예, 다 저는 이제 완벽하게 제가 좀 이상주의적이긴 하지만 다 된다라고 말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B 정도인데 얘를 어떻게든 억지로 A로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부작용이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저는 이거보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엄마한테 나는 진짜로 그래도 나는 A로 가고 싶어. 나는 내 실력이 B인 걸 알아. 그렇지만 나는 A를 원해. 나는 A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려고 노력할 거야.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A를 하기 위해 나는 이런 사교육이 좀 필요해. 엄마 나한테 이거 좀 도움 좀 줘. 그때 이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죠. 초등학교 때 말고 중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한테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가 진짜 해서 정말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뭐 대학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아이는 뭘 해도 한다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이 있는 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